심석희 선수와 조재범 코치 이 사건이요. 추가적인 내용을 보면 양진일 변호사 일단요 이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대화를 해왔다고 보도가 됐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심석희 선수의 주장에 따르면은 네. 조재범 전 코치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본인과 이제 소통할 것을 강요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메신저의 성격을 보면 일단은 우리나라 기반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외국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떠한 뭐 텔레그램에서 오고 간 대화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그거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렵다라는 점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워낙 이제 보안이라든지 뭐 비밀 이런 부분에 되게 강화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를 지워버리면은 아무리 디지털 포렌식을 하더라도 사실은 이거를 복원하기가 힘들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보기에는 일단은 이런 텔레그램 사용을 심석희 선수에게 만약에 강요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본인이 저지른 뭐 폭행이라든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뭔가 이제 감추기 위한 그 수단으로 사실은 이제 텔레그램 사용을 강요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심석희 선수도 이제 조사를 마쳤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그거를 증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 이제 특정 그 텔레그램이라는 말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방송에서 그 텔레그램이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우리가 논의했는 바와 같이 암호화도 아주 잘 되어 있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메시지가 이렇게 지워지는 기능까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텔레그램을 이용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비밀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저 앵커님하고 저하고 그냥 보통 얘기할 때 문자를 그냥 보내지 기자님 우리 텔레그램으로 좀 사용하시죠. 이 순간부터 조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그 텔레그램으로 이용했다는 그 순간부터 아마 심석희 선수에는 마음에서는 약간 부담스러움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의 어떤 행동 자체가 또 하나의 어떤 모습이 나타날 수, 위계에 의한 모습이 나타날 수, 위력에 의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이러한 심석희 선수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성 있는 접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죠. 관련해가지고 조 코치에 대해서 항소심 선고가 얼마 안 있었는데 그걸 연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검찰이 이제 선고 연기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심석희 선수가 고소한 내용의 한 10건 정도가 이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중에 이제 한 건이 조재범 전 코치의 범죄 사실의 폭행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렇죠. 날짜와 일시, 장소와. 그러면 어떤 성폭행을 하기 전에 그 수단으로서 폭행을 한 것이냐.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약간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강간상해. 그러니까 뭐 폭행과 폭행을 해서 때려서 성폭행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거든요. 근데 강간 상해 안에 그게 폭행이나 상해가 포함되면서 이미 항소심에서 선고받고 확정이 돼서 처벌을 받으면 강간 상해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느냐라는 또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이걸 그대로 뒀다가는 잘못하면 강간죄, 성폭행죄 일부를 처벌할 수는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선고를 해버리면 그렇죠. 그래서 검찰에서 이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지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이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경찰에서 신속히 조사를 했어요. 지난 12월 17일 고소를 하고 19일에 심석희 선수를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 중에서 조재범 전 코치가 부인하기 때문에 또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 기소를 해도 또 1심이 있고 또 2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재범 전 코치 범죄 사실은 지금 항소심에 재판받고 있기 때문에 이 병합하기가 굉장히 시간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재판부도 이건 설사 성폭행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같이 재판을 받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러면 별도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입장을 한 거기 때문에 다음 재판 기일 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들어보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해서 선고가 연기된 거죠. 그러면은 조재범 코치 항소심을 선고를 할 때 일단 성폭행 부분이 들어갑니까? 그 한 건에 대해서? 아니 그러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일단 조사가 일단 다 그때까지 맞춰지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약간 이제 그걸 법적으로 설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공소장 변경을 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사실이 동일했을 때 죄명을 높게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일단 강간죄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공소장 변경을 하면 강간 부분에 대해서 1심에서 존 전 코치가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그러면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약간 얽히고 설켜 있어서 복잡하네요. 예, 그래서 경찰서 조사를 하고 네. 검찰서 일단 법률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 재판 때 아마 정리한 다음에 방향을 좀 설정할 것으로 보여요. 어쨌거나 양진 변호사 이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빨리 조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뭐 심석희 선수를 불러서 2차례 이제 조사를 한 상황이고 예. 그리고 이제 조재범 전 코치가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불러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일단은 폭행 사건에 대해서 항소심에 지금 올라가 있고 그리고 성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수사가 시작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두 사건이 병합되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네. 그걸 위해서 이제 검찰이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이제 이거 끝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인식 구속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1심 재판을 다시 시작을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또 성폭행 부분에 대해서 판단되지 못하는 부분이 빠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도 다른 이제 뭐 성폭행 혐의라든지 다른 혐의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이제 구속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 기간을 늘려서 조금은 시간을 더 끌어보면서 이제 그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조재범 코치 쪽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 어제 이 가족들이 이제 입장문을 냈는데 일단 잘못한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하지만은 지금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억울하다는 좀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도 시인도 했고 네. 지금 일단 그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과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성폭행과 관련돼서 네. 지금 본인이 일단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심석희 선수가 이제 이거를 폭로함으로 해서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되다시피 하니까 네. 이제 거의 이제 상습 성폭행범으로 이제 낙인 찍혔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이게 인민재판식이 아니냐 이런 이제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뭐 본인 자체가 지금 일단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인정하면 모르겠지만 1심부터 다시 이제 절차를 밟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현재로서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무게감은 일단 심석희 선수한테 두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상대방에서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재범 코치의 가족들도 지금 너무 낙인 찍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뭐 국민청원도 20만이 넘어갔죠. 뭐 등등 여러 가지 또 사회적인 여론 자체가 굉장히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예. 체육계 전반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가족들의 우려를 좀 전달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번 관련해서도 고소장이 필요한데 경찰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 전에는요 조사를 이제 고소장이 접수가 돼요. 네. 그러면 피고 소인이 고소장을 입수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해요. 네. 그러면 경찰에서 뭐 대부분이 고소장을 복사해서 열람 복사해서 줍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최근에는 항상 고소를 당하면 피고 소인이 고소를 당한 사람이 경찰한테 정보공개 청구해서 고소장을 받아봐요. 그런데 그거에 의거해서 자기 이제 방어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아마 일단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뭐 경찰서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날짜, 그 다음 날짜로 바로 고소장을 복사해서 주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네. 그 어떤 뭐 경찰서는 한 일주일 이상 걸리는 데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또 심의를 해야 하고 위에서 결재가 나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것은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고소장은 아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시간이 좀 걸리니까 빨리 달라는 그 얘기인가 봐요. 자체에 대해서는 경찰에 의구심을 보내는 거죠. 왜 고소장 빨리 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저것은 일종의 이제 불만을 드러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소장을 봐야 이 본인의 방어권을 좀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지금 그쪽에서 지금 반대 증거라든가 진술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조재범 코치는 자기가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아니면 도대체 심 선수가 어떤 그 내용으로 그러한 어떤 그 성폭력을 당했는지를 좀 알아야 된다. 사실 성폭력 사건이라는 게 조금 어려운 게 하나의 사건마다 하나의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네. 각각의 개개의 성폭력이 다 특정이 되어야지만 그 성폭력에 대해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언제 10건이라는 게 언제 발생했는 성폭행인지를 아마 변호인 측에서는 좀 알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적법 절차에 따라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되어 있다면 네. 그 적법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 약간의 언론 프레이를 하는 것은 조금 더 좀 지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상황을 보면 조 코치에게 너무 안 좋은 내용이 더 나와요. 양진일 선생.
폭행을 당했다는 추가 피해자가 또 폭로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피해 사례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지난 9일에 이제 일단은 뭐 지금 폭행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었던, 피해자로 지목되고 있었던 그 4명 중에 이제 3명이 합의를 취하겠다라는 이제 얘기도 나왔죠. 그래서 엄벌에 처해달라라고 한 것도 나왔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사실은 추가 피해자들이 아예 이제 언론의 인터뷰까지 피할 정도로 굉장히 좀 본인의 피해 사례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랬던 것 같아요. 선수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자 한 명의 이제 어머니의 제보에 따르면은 그때 당시에 폭행 피해 때문에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맞았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였고 결국에는 그만뒀네요. 이제 아예 운동을 그만뒀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사실은 믿고 맡겼다라는 거예요. 믿고 네. 맡겼는데 코치에게 그런 사실은 어마어마한 폭행을 당할 줄 몰랐고 코치라고 하면 사실 선수를 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맞아서 훈련을 못할 정도로 지장을 줬다라는 것 자체에 어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분노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일부 뭐 현직 선수들도 지금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더구나 지금 조재범 전 코치가 사실은 그전에도 범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 코치로 화려하게 복귀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본인의 이제 목소리를 조금 내는 것이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내용을 보면은 정도가 너무 심해요. 헬멧에 구멍이 날 정도로 때렸다고 그러거든요, 선수를. 근데 만약에 이제 저런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네. 저는 상당히 이제 상해랄지 폭행에 대한 습벽이 있는 거죠. 우리가 형법에 보면 이제 특가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상습이나 습벽 그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그거는 우리가 정신병처럼 이제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뭐 아니면 어릴 때부터 아니면 선수들을 가르칠 때부터 이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이걸 정당화하는 거죠. 아, 때려야지 경기력이 향상이 된다. 아니면 자기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받는 거다. 근데 그러다 보면 자기 선수들이 일반적으로 쇼트트랙과 관련해서는 어릴 때부터 이게 훈련받고 선수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합숙 생활을 해요. 그러면 부모와 떨어져 있는단 말이에요. 그럼 마치 코치가 부모 역할을 하는데 아, 이런 생활을 해서 나중에 국가대표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면 이건 맞아야 하는 모양이다. 그 일종의 아버지로서 코치로서 신뢰관계 형성된 걸 전제로 해서 일종의 길들이는 거, 그루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심석희 선수도 아마 그런 형태로 왔을 것이고 예. 단지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의 인식할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그 자체가 얼마나 부당하고 예. 더구나 이제 성폭행까지 시작이 되니까 참을 수 없는 것이 폭발이 되니까 결국 선수촌에서 뛰쳐나오고 결국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심석희 선수한테 굉장히 불행하지만 결국 전체적인 이 체육계를 돌아볼 수 있는 아주 계기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안에서의 내부적인 압박이 이분 같은 경우는 운동을 안 하니까 얘기를 할 수 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도 선수인 사람들은 얘기를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문화예술계 쪽도 뭐 그런 거지만 도제식 교육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엘리트 체육 교육을 하잖아요. 만약 이렇게 해서 이제 시합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야 대학교 특기생으로 갈 수가 있고 그것도 국가대표 뽑을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라인을 타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뭐 대회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스키 이 아이스 이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한 체대 라인이라든지 연세대 라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고질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사실 심석희 선수 같은 경우 조재범 코치한테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교육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에 의해서 거의 뭐 장악이 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상급자가 분명히 알 텐데 어떤 눈치를 챘을 텐데 불구하고 그걸 그냥 덮어둔단 말이죠. 어제 기자회견 때도 전직 빙상 코치가 이야기하듯이 피해자들이 굉장히 더 많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선수들이 그동안 이뤄왔던 것, 그 맞으면서 참으면서도 해왔던 것이 한순간에 없어질까 싶어서 폭로도 못하는 것이고 또 그런 걸 이용해서 또 압박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는 거 보면 이거는 뭔가 단순히 이 하나의 문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체육계 전반에 대한 문제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대한체육회와 또 문화체육관광부 이걸 언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거기에 일단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